내가 들어보지 못해서 아이에게 해주지 못한 말들. 저자 다나카 시게키. 출판 길벗. 2020년 9월 1일. 신체나 정신적으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를 장애라고 한다. 나는 게임을 잘 못하므로 관련 부분에 장애가 있다. 유연성이 극하게 떨어져 있어 서 있는 상태로는 뒷 발꿈치를 잡지 못한다. 관련 장애가 있다. 엄청난 악필이라 관련 부분에 장애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장애로 여길 때 내가 어떤 일상을 살고 있는지, 어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장애인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기능이 점차 열화되면서 부분적으로 고장나는 것을 퇴화라고 한다. 이는 일종의 장애다. 다시 기능이 성숙하지 못하여 부분적으로 서투른 것도 일종의 장애다. 누구나 장애는 있다.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6명은 안경을 착용한다. 안경은 시력 보조 장치로 굴절 이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한 도구다. 즉, 사람은 누구나 장애로 시작하지만 그 종착지도 나이가 들면서 다시 장애로 이어진다. 우리는 완전해져 가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지만 성장과 퇴화와 연결되어 있는 원점인 장애로 돌아간다. 내가 나은 점이 있다고 상대보다 우월하다고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조선 초기 허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지체 높은 양반이었고 그의 자식 중에는 서자가 있었다. 다만 이 서자는 임진왜란을 겪으며 보국숙록제부로 정일품 품계를 받아 임금 다음에 높은 품계를 가진 허준이 되었다. 기어다니거나 대소변을 구분하지 못하는 미숙의 상태를 지켜봤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허준과 허론 중 허론을 더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장애를 차별하는 것은 비문명이자 야만이다. 사회는 진보될수록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즉,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고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춤만 잘 춰도 먹고 살 수 있으며 치료를 잘하는 사람은 치료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선 사회 구성원이 각자 재능 있는 분야에 몰입을 하고 부족하거나 장애가 있는 부분을 서로 돕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한다. 즉, 상대의 장애를 보완하고 나의 장애를 드러내는 사회가 건강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정하자는 것은 몹시 중요하다. 단, 아이의 부족함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아이의 보호자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아이의 불완전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아이는 사실 스스로 완전해진다. 똑똑한 아이를 만드는 방법이나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책보다는 아이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 책이 몹시 호감이 간다. 나는 아이가 똑똑하게 크기를 바라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노벨상으로 받은 상금을 첫 번째 부인과 이혼 후 보육료와 위자료로 모두 지급을 했다. 또한 스스로를 불행한 남자로 언급하기도 했다. 빈센트 고흐는 지극히 가난하여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 물감을 입안에 짜넣는 삶을 살았고 모차르트는 경제 상황이 몹시 궁하여
주변에 돈을 빌려 다니곤 했다. 심지어 병마를 얻고 젊은 나이에 요절하기도 했다. 나는 우리 아이가 아인슈타인이나 고흐, 모차르트와 같은 천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기간은 길어도 20년이 되지 않는다. 요즘은 고등학교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고 빠르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입학하거나 고등학교를 진학하더라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은 길다. 즉,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아이와 부모의 관계는 키운다가 아니라 동거한다로 바뀐다. 아이를 키우는 기간은 실제로 10년 남짓이다. 그 뒤로부터 아이와 부모 관계는 사실상 동거인의 관계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젊은 시절 누군가와 함께 사는 일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쉽지 않았다. 친구와 함께 살면 항상 싸움이 일어난다. 이처럼 아이와 함께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이가 속을 썩이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여차하면 내 멋대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대가 내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오만이 있기 때문이다. 부모나 친구처럼 동등하거나 상대가 우위라고 여겨지는 관계에서는 상대가 내가 일부 상대에게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자신이 키우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관계에서는 무조건 상대가 자신에게 맞춰야 한다라고 착각한다. 앞서 말한 장애의 이야기를 이어가면 그렇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와 동거를 한다. 눈이 보이지 않는 어르신과 동거를 할 때 어르신이 자신의 눈을 보며 말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하지 않는다. 다만 아이의 경우에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 사실 아이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숙한 상태가 아니다. 고로 성인처럼 부르는 말에 즉각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손의 감각이나 공간 감각 이런 것들이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연히 밥을 먹을 때 밥을 흘리기도 하고 조심히 하려고 애를 써도 입에 잔뜩 묻히게 된다. 호르몬의 영향으로 여성은 식욕이 강해지거나 단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시기가 있다. 호르몬이 균형이 맞춰지기까지 심하게 출렁이며 불규칙적이게 호르몬이 방출되면 아이는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쉽게 슬퍼지거나 쉽게 기뻐진다. 나와 비슷한 누군가의 이런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갑자기 떼를 쓰거나 울어버리거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주변을 어지럽히고 때리고 던지는 아이를 볼 때 호르몬이 아니라 버르장머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갱년기 어르신의 감정 변화는 버르장머리가 아니다. 사춘기 아이와 배란기 여성의 감정 변화도 버르장머리가 아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버르장머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 우울함을 버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호르몬 조절과 같이 투약이 필요하다. 즉, 이는 자신이 주체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다. 다만 아이의 경우에는 호르몬 분비가 불균형하여 더 크게 출렁이거나 점차 안정적인 상태로 낮춰지기 때문에 약을 투여하기보다 조금 더 지켜보는 편이 낫다. 이 책은 어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읽으려는 부모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이 책은 아이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해지는 책이다. 살면서 우리는 평가를 받는다. 선생님으로부터도 평가를 받고 교수로부터도 평가를 받는다. 항상 문제를 제시하는 쪽은 상급자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의 자녀다. 아이를 올바르게 대하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어른을 대하는 태도,
상대를 대하는 태도의 넓이가 넓어질 것이다. 내가 상대를 키우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상대도 나를 성장시키고 있다라고 믿어보자. 이 책은 이제 페이지 200페이지짜리 얇은 책이고요. 제가 이거 뭐라 그러지? 음독한다고 하나? 이 읽는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벅거리기도 하고 읽다가 한 줄 건너뛰고 읽어가지고 이 문맥이 안 맞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뭐 알아서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순신 장군 아시잖아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의 아버지도 이제 굉장히 지체 높은 양반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아버지보다 이순신의 업적을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높게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 말은 뭐냐? 우리 아이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좀 상대적인 건데 내 자식보다 내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부모인 상태에서만 사용하는 논리인 거고, 이제 내가 이제 아들로서 이제 우리 부모님을 볼 때는 또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뭐 하여튼 뭐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떤 걸 갖고 있냐면은 스님들이 혹시 왜 절을 산에다 짓고 산에다 사시는지 아시나요? 왜 그렇게 살고 있냐면 불필요한 번뇌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나를 시험하는 상황을 우리는 주변에서 되게 쉽게 마주치는데 이제 그거를 굳이 시험을 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지 자체가 없으면 사실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데 아예 시험을 치지 않으면 물론 잘할 일도 없겠지만 못할 일이 없어진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스님들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비슷한 거라고 보는데 뭐 어쨌든 간에 누군가에게 시험을 받는 거죠. 우리가 애를 키운다는 거는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요, 애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웃으면서 누군가를 상대를 해야 함을 알고 있으면서 그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많아요. 뭐 서비스업에서 좀 일하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참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상식적이지 않다. 근데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웃어야 되는 경우,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적인 뭐라 그러지? 하여튼 나를 시험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아이를 키우면 그런 상황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내가 내 아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웃지 못하면서 과연 다른 상황에서 웃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 근데 우리 군대 가면 이제 조교들이 되게 무서워요. 무서우니까 시키는 대로 잘하거든요. 훈련 시키면은 잘 따라 하게 되는데 이게 만만한단 말이에요, 좀 애들이. 그러니까 내 애가 나에게 주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게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그럼 실제 내가 사회에 나갔을 때 비슷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걸 참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저도 애들한테 화를 많이 냅니다. 안 낼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자각을 하는 거죠. 내가 화를 내놓고도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왜냐면은 어른하고 어떤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화라는 거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일어났다고 하면 이미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버럭을 해버렸어.
그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에이 모르겠다 늦었다 하고 쭉 하고 그냥 화를 진행시키든지 지금이라도 주워 담든지 뭐 후회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 어쨌든 가야 될 길은 두 개인데 빨리 미안하다 아빠가 화냈다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어른들하고 상대할 때도 내가 물론 화는 나지만 화를 냈다 손치더라도 빨리 좋게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애들이 훈련을 시켜주고 있다. 내가 좀 더 완전해지고 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애들이 또 스승님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좋았냐면 다른 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 뭐 만들기 이게 되게 많거든요. 뭐 우리 아기 똑똑한 아이로 만들기, 뭐 1등급 만들기, 서울대 보내기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뭐 인간을 본인이 만들겠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오만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신이 만드는 거고 우리는 그냥 동거하는 거죠. 좀 불편한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고 이 제가 이제 하율이다이라고 얘기할 때 얘가 그 둘이 싸워가지고 이제 울고 이제 아빠한테 오면 막 딴 데 보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해요. 아빠 눈 보고 얘기하자 이렇게 하면 애들이 제 눈을 딱 보거든요. 근데 뭐가 느껴지냐면 자기 몸을 잡기가 가누지 못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눈빛이 약간 아빠가 눈을 보라고 했으니까 눈을 봐야지 하고 왔다가 금세 또 갔다가 아차고 또 왔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장애 같은 거라고 봐요. 불편한 거죠 이게. 내 몸이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호르몬적인 문제도 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화를 내버리면 우리가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너 왜 그거 못 봐? 이렇게 하고 화내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거는 화낸 사람의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 고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이제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는 상처가 된다 사실은. 그리고 좀 뭔가 주눅이 들죠. 그런 상황이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함께 사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요. 뭐 똑똑한 애로 키우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보고 싶으신 분은 이 책 안 보시는 게 맞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철학과 좀 닮아 있었어요. 저는 A가 물론 뭐 잘하고 똑똑하게 크면 좋긴 한데 저는 어쨌든 간에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있는 동안 행복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애들이 17살 이렇게만 돼도 사실은 뭐 인격적으로 거의 하나의 이제 성체고 그냥 저랑 생각이 완전하게 다른 사람으로 성장을 할 수도 있고 그때는 뭐 성인이니까 제가 뭐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예 없어진단 말이죠.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서 물론 저보다 이제 훨씬 더 애를 먼저 키우셨던 분들이 이걸 들으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저의 그 육아 철학은 좀 그렇고 이 그 허준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굉장히 자주 이제 쓰는 말인데요. 그 허준 아버지가 허론이라고 굉장히 이제 그 이거는 사실관계는 좀 틀렸어요. 근데 용천부사를 지냈다라고 드라마에서 나와요. 각색된 드라마에서 소설에서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허준이 서자였는데 나중에는 정일품으로 올라가서 왕 다음 품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보자면. 아무튼 우리 자식에 대해서 너무 낮게 보지 말자. 우리가 낮게 보면 남들도 낮게 본다. 뭐 그런 얘기를 좀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딱 20분이 돼가지고 이 영상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